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의 빈도순위 7위 단어입니다. 방법. 중학교 순위로는 10위라고 하였습니다. 자, 7위 단어 방법.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법. 방법에 사용된 개별 한자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 모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방. 모방할 때 모는 모나다 해서 네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그런 뜻입니다. 모방. 그리고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서 방향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방법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서 방법방 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방자의 뜻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네모지다, 방향, 방법, 이외에도 바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자는 법자입니다. 혹은 법식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 한자 혼음을 알았으니까 단어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중에서 방법에서 방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방법하고 비슷한 말의 방식이나 법식.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글자도 어느 글자를 수식하거나 꾸미지 아니합니다. 각각 존재합니다. 방은 방식이라는 말이고 법은 법식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법식이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풀이가 된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 역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수단이나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수단이라는 말은 방법할 때 방, 그리고 법식할 때 법, 방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방과 법이 수단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방법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란 사실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비슷한 말을 가지고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으로 이 방자와 법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방이라고 하는 한자는 쟁기를 본뜬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쟁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초중고 학생들 할 것 없이 다 도시에서만 살아서 쟁기를 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쟁기는 옛날에 밭을 가는 기구였는데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글자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 쟁기를 본뜬 글자인데, 쟁기로 이제 밭을 갑니다.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럼 밭을 갈 때, 그 밭을 가는 모양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어느 쪽 방향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방향에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향하며 동서남북 사방은 네모 반듯하다. 옛날에
땅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방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해서 이 글자가 모방자가 된 것입니다. 그 네모는 네모 반듯하니까 그곳에서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고요. 반듯하다에서 다시 바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장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위의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라고 할 때 방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정을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한글음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방정, 품행이 방정하다. 방은 네모 반듯반듯 하듯이 그 행동이 아주 틀린 데가 없다. 잘못된 데가 없다. 비틀지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르다라는 말이고, 이 정자도 바를 정자니까 품행이 아주 어긋난 데가 없다. 아주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방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품행이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이 방자에는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그 모두 어디로 가도 다 땅입니다. 그리고 곳이고, 그래서 방자에는 무슨 곳, 무슨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이라고 할 때 그 어느 지방, 서울의 강남 지방, 부산 지방 이렇게 할 때 지방 어느 지점, 곳을 나타내게 되죠. 역시 방자에 그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은 또 방법이라든가 방책, 방책할 때 책자는 꾀책자입니다. 꾀를 잘 생각해내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죠. 그 꾀를 부리다라고 할 때 꾀자입니다. 그 방책도 역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은 방법이나 방책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면서 처방이라고 하는 뜻도 아울러 갔습니다. 처방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나요? 그 병원에 가면 아파서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나서 처방을 내려주죠. 약 처방. 처방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책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처방이라고 하는 뜻도 이 방자는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법자를 보겠습니다. 법자는 법자를 잘 보면요, 우리 한자를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앞에 점이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축약화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이 3개라고 해서 3개의 물줄기다라고 해서 숫자를 써서 삼수라고 합니다. 글자 옆에 변으로 쓰기 때문에 삼수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삼수, 물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옆에 갈 것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가다라고 하는 것자입니다. 그 삼수변에 이 것자를 쓰면 이게 법자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법자입니다. 뭐 뜻도 법입니다. 우리말로 달리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 법이 무엇이냐 하면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틀리지 아니한다, 항상 맞다, 옳다 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을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법자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모범이다, 본보기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다, 모범으로 삼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법자의 본래 뜻입니다. 기본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법자, 법법, 이 한자 법자를 그대로 읽어서 법이라고도 하고 뒤에 방식이라고 하는 식자를 붙여서 법식하면 올바른 방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 규칙, 방식 등등의 뜻으로 이 법자를 씁니다. 법에는 이런 뜻이 아울러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법에서는 방과 법이 모두 방식이라든가 법식,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나 법식, 이것이나 저것 해서 두 방자와 법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지위로 두 글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연합관계라고 합니다. 자, 한자 활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자가 들어간 단어 지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빈도순위 156위에 올라 있네요. 지방. 지는 땅지니까 땅이고 방은 아까 우리 전국 방방 곳곳 그 방자는 아닙니다만은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땅이 있는 어느 곳을 지방. 서울 강남지방, 강북지방.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에 비해서 서울 이외의 땅을 또 지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지방은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 방향, 향자는 향할 향자입니다. 이 방자도 아까 전기로 밭을 갈 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일정한 방향을 갖는 그 글자라고 했었죠.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자와 향자가 뜻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방향입니다. 지방에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자를 보면 한 글자로 단어를 이루는데 301위에 올라 있습니다. 법,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법 한 글자로서의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면 법정이라고 나오죠. 법의 정은 굉장히 큰 집, 그 다음에 그 큰 집에 딸린 마당, 뜰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어떤 넓은 장소, 큰 집처럼 생긴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정이라고 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의 마당, 법이 미치는 어떤 큰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우리가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하고 하는 그 장소를 법정이라고 합니다. 1359위에 올라 있는 단어입니다. 한자어입니다. 자, 개별 한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방자는 12위고 법은 19위. 굉장히 다들 순위가 빠릅니다. 초등학교에서 개별 한자는 전부 다 몇 자냐 하면 2687글자입니다. 그 중에 12위고 19위니까 틀림없이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글자고 뜻입니다. 한자는 우리가 꼭 알 필요 없는데 방법할 때 방은 방식이라는 뜻이고 법은 법이나 법식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 단어 중 법식의 뜻과 거리가 먼 한 단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방향, 2번 방식,
3번 방책. 방책할 때 책은 꾀책, 이것도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4번 방법. 예, 우리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뭐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정답 풀이하고 같이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예, 오늘 방법, 초등 한자 7위 단어 방법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